7주차 강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서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그 관련 광고비가 설명 변수 X고요. 매출액이 반응 변수 Y인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SPSS를 이용해서 설명 변수를 광고비 X로 두고 반응 변수 Y를 이제 매출액으로 두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한 SPSS로 수행한 그 결과를 여러분들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귀 분석에 있어서 그 모형에 대해서 오창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잔차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와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고요. 2교시 끝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예측 구간과 신뢰 구간에 대한 문제,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출력 결과다. 그래서 세 개가 있습니다. SPSS를 수행하면 나온 결과입니다. 맨 위에가 모형 요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분산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아래가 계수 이렇게 되어 있죠. 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SS의 한글 버전을 한글 SPSS를 만들면서 번역상에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 슬라이드 인쇄한 거에서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두 번째 보면 분산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맨 왼쪽에 보면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요인으로 바꾸고요. 요인. 그 요인 아래는 회귀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회귀. 잔차라고 되어 있는 건 오차. 합계라고 되어 있는 건 전체.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제곱합이나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항률은 그냥 두면 되고요. 그 아래 계수에서도 보면은 거기 모형에 보면 상수라는 게 있고요. 설명 변수 광고비라는 게 있어요. 옆에 비표준화 계수에 B가 있고 표준 오차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표준 오차가 맞습니다. 오류라고 하는 글자는 지워버리세요. 오류라는 글자는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옆에 표준화 계수 T 유의항률 이건 그냥 두면 됩니다. 네. 표준 오차 오류에서 오류라는 글자를 지워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회귀 분석을 출력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서술해야 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석해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맨 아래표의 계수에 비표준화 계수라는 거 찾았죠? 비표준화 계수. 거기 보면 B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아래 32.848, 15.97이라는 게 돼 있죠? 거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문자 B 32.848, 15.972 동그라미 치고 그것을 1번이라고 해봐요. 1번, 1 동그라미라고 해봐요. 1 동그라미. 요게 바로 추정된 회귀식입니다. 즉 예측 회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1 해석을 할 때 1 적합된 회귀식은 또는 추정된 회귀식은 매출액은 32.848 더하기 15.972 곱하기 광고비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예측식이에요. 다시요. 추정된 회귀식 또는 적합된 회귀식은 매출액은 32.848 더하기 15.972 곱하기 광고비이다.
32.848이 알파 햇을 말하고요. 15.972가 베타 햇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표의 맨 아랫줄에 보면은 t 값이 거기 21.343이라는 거 찾았어요? 21.343. 그 옆에 유의확률 0.000 찾았어요? 그것을 동그라미 치고 2번입니다. 2번. 요것이 바로 뭐냐면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입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귀무가설이 광고비는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 이게 귀무가설이고요. 기호로는 베타 이꼬로 제로 이런 뜻이고요. 대립가설 H와는 광고비는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한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기호로는 베타가 0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와 관련되는 T 검정 결과 T 값이 21.343이고 유의확률 P가 부등호 작다예요. 작다 0.001 즉 P값이 0.001보다 더 작으므로 유의수준 5%에서 또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고비는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결과고요. 그 다음 맨 위로 가보세요. 맨 위에 가보면은 모형 요약이라고 하는 표 있죠? 거기에 R제곱 찾으셨어요? R제곱 0.979 찾으셨죠? 이것이 3번입니다. 3번 동그라미.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뭐예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0.979로서 매출액의 변이 중 97.9%가 추정된 또는 적합된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력이 매우 뛰어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옆에 수정된 R제곱은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옆에 표준오차 추정값의 표준오차라고 되어 있죠. 표준오차. 표준오차 추정값. 분산의 추정, 그러니까 뭐냐면 오차의 분산이죠. 오차의 분산을 MSE, 즉 거기 보면 분산 분석비 평균 제곱의 1469.754거든요. 그것의 루트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햇 이꼬로 38.347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글로 발음 뭐예요? 시그마 햇의 오차의 표준 편차의 추정값 이러면 되죠. 오차의 표준 편차의 추정값 시그마 햇을 말합니다. 38.347은. 그 다음에 네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건 이제 분산 분석표에서요. SSR이 669527.457이고요. 레지듀얼 잔차 오차가 SSE가 14697.543이고요. 전체 TSS가 68425.000입니다. 자유도를 보면은요. 합계는 n-1 즉 12 빼기 1 해서 11이고요. 회기에 의한 자유도는 설명 변수가 하나이니까 1이고요. 그 잔차라고 되어 있는 건 오차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n-2 즉 12 빼기 2에서 10이 된 겁니다. 평균 제곱은 MSR은 SSR 나누기 자유도 1로 나눠서 669527.457이고요. MSE는 14697.543 나누기 10을 해서 1469.7549.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시그마 햇 제곱. 시그마 햇의 제곱. 즉 오차 분산의 추정치입니다. 그 다음 F값은 MSR 나누기 MSE니까 669527.457 나누기 1469.754를 하면 455.537이 되고요. 그것은 세 번째 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21.343을 제곱한 값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유의확률들 0.000으로 바로 맨 아래표 광고비에 해당되는
유의확률, 즉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의 0.000과 완전히 일치하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귀무가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적합한 회귀 모형은 유의성이 없다고, 대립가설은 유의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우리가 적합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 유용성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적어놓은 걸 한번 보시죠. 출력 결과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먼저 모수에 대한 추정치는 각각 알파 이크로 32.85, 베타 이크로 15.97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추정된 회기식은 y햇은 32.85 플러스 15.97x 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베타 이크로 15.97은 광고비가 1단위 증가하면 매출액이 15.97단위 증가한다 이렇게 의미죠. 두 번째, 회기 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T 검정을 통해서 T 값이 21.34이고 유의 확률이 0.000으로 5%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무가설, 즉 베타 이크로 0을 기각해서 광고비가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회기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고요. 세 번째, 앞서 얘기한 대로 결정계수는 0.979로서 반응 변수인 매출액의 변동 중에서 97.9%가 설명 변수인 광고비에 의한 회기식, 적합된 회기식으로 설명되었음을 뜻한다. 즉 결정계수는 이런 적합된 통계 모형에 실제적으로 설명해내는 양,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과 대비해서 실제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네 번째, 적합된 통계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통계 모형의 유의성을 보면 F통계랑 분산 분석비도 455.537이고 P값이 0.001보다 작으므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합된 통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용성이 검증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또 오창에 대한 표준 편차 시그마 햇은 38.347 이고 앞의 결과를 살펴보면 반응 변수의 평균값 60.25 분의 60.25에 6.36% 정도 되는 걸 여러분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60.25가 아니라 602.5입니다. 602.5. 다시 뭐라고요? 602.5입니다. 반응값의 평균값은 602.5입니다. 오타입니다. 수정결정계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5차항. 5차항에 대해서 5차항은 여러분들 이런 거였죠. 등분산성이다. 또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또는 모든 오차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창에 대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창에 대한 것이 이런 가정이 큰 무리가 없는지를 검증하는데 보통 등분산성은 이제 잔차, 찌꺼기죠. 찌꺼기 yi-y 햇 이 잔차에 대한 산점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안 따르는 거는 뭐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규 확률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볼 수 있고요. 독립성 검정은 더빈 왓슨이라고 하는 더빈과 왓슨이 만든 DW 통계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 잔차는 yi 실제값 마이너스 예측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내표준, 외표준 잔차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회귀 진단이라는 걸 자세히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잔차 그림이 4개가 있죠. A, B, C, D가 있어요. A를 보면은 예측값에 맞춰서 RI라고 하는 세로 축에 있는 RI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잔차가 이렇게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죠. 분산이 일정하죠. 그렇죠? 흩어지면 일정하잖아요. 근데 B를 보면은 RI가 예측값에 따라서 이렇게 우측으로 갈수록 퍼져나가는 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B 그림은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진 겁니다. 깨진 거. 그다음 C 그림을 보면 C나 D 그림을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그 비선형적 구조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구조에서 보면은 또 하나는 비선형적 구조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D를 보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비선형적 구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으로 적합한 경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맨 첫 번째 그림을 보면 X 표시가 데이터점이고요. 직선이 이제 회기식이에요. 그 남은 찌꺼기들을 그려보면은 우측같이 그려지거든요. 잔차 모양이. 그래서 그거는 선형보다는 이렇게 커브로, 즉 비선형적 그 회기 분석을 적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자료값들이 우측으로 갈수록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등분산성이 깨진 것이다. 이분산성이다. 이런 거고요. 맨 아래 보면 전에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전 단계를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자기 계열 간에 관련되어 있다, 상관되어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 예측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있고 오늘 주가가 있고 내일 주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관찰되는 걸 그런 걸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열적으로 얻어지는 자료에서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계열 자료는 바로 전날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 계열이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이제 자기상관이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더빈 왓슨 즉 독립성 검정을 이용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점에서 얻어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얻어진 자료가 아닌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정규 확률 그림은 여러분들 이제 직선에 가까워진 100분위 수를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직선에 가까우면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직선에서 벗어나면은 정규성에서 깨졌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이후에 다시 여러분들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서 얘기했던 독립성 검정은 DW라고 하는 건데요. D는 거기 식이 복잡하죠. 여러분들 보시지 말고 이거는 는 2에 2 숫자 2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 가로 닫고입니다. 다시 D는 2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 가로 닫고입니다. 거기서 R은 자기 상관을 말합니다. 자기 상관계수. 그래서 D는 2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이니까 R이 0이면 자기 상관이 없으면 R이 0이면 상관계수가 0이면 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예요. D는 2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이니까 R이 0이면 2가 되죠. 그랬을 땐 이것은 오차항의 독립성이 지켜졌다.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2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에서 R을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D 값이 0이면 R이 1이라는 건 양의 자기 상관이 강한 거고요. D는 2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R에서 R이 마이너스 1이면 2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죠. 그럴 경우는 4 값에 가까워지면 음의 자기 상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계학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면서 이후에 다시 배우게 될 거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페이지로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표준화 잔차를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표준화 잔차 가운데가 0이죠. 맨 왼쪽이 마이너스이고 맨 우측이 2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95% 신뢰 수준이 제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라고 이렇게 때 배웠죠? 그쵸? 95% 신뢰 수준 할 때.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를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고 2를 벗어나는 건 특이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쌍둥이로 이렇게 정규성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실질적으로 가로를 이제 예측값 Y 표준화된 Z 레지듀얼 두 번째 시간에서 메뉴에서 우리가 플러스해서 그런 걸 이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뽑아준 거거든요. 표준화 잔차를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를 벗어나는 데이터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 특이한 값은 없다라는 걸 이렇게 잔차 플롯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분산도 여러분들 보면은 예측값에서 잔차가 이렇게 분산이 커지는 모습은 아니죠. 이렇게 일정한 그 흩어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분산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회기 모형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
Y를 매출액, 독립변수를 광고비, 케이스 설명이 회사로 뒀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통계량, 도표, 저장 옵션 중에 이 저장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요. 우측 버튼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측값, 즉 비표준화에 체크를 해놨어요. 그럼 Y hat. 잔차도 예를 들어서 원잔차, 뭐 표준화 잔차 이런 걸 체크를 하고요. 예측 구간의 평균, 개별값 이렇게 표시했죠. 개별값은 뭐예요? 예측 구간. 평균은 신뢰 구간이라고 했죠. 그것을 95% 이렇게 입력하고 계속을 누르면 원래 데이터에 우측에 지금과 같은 예측값부터 잔차 이런 것들이 쭉 옆에서 데이터로 붙어져서 나옵니다. 그것을 소프트웨어를 실습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페이지의 그 결과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매출액점 SAV에 보면 ADVR 광고비 세일즈 이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옆에 PRE 언더바와는 뭐예요? 프레딕트. 그러니까 Y 햇을 말해요. Y 햇. RES 언더바와는 잔차, 레지듀얼 잔차를 말해요. ZRE 언더바와는 표준화 잔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정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출력을 해준 겁니다. 자, ADVR 설명 변수 X, Sales Y예요. PRE 언더바와는 Y 햇이에요. RES는 RI. 그 다음에 ZRE는 표준화 잔차고요. LMCI 언더바 1과 UMCI 언더바 1, LICI 언더바 1 이런데 L이라고 하는 거와 U는 로우하고 어퍼를 말하고요. M은 반응값의 평균값을 말해요. 그 옆에 LICI 언더바는 LI에서 I는 두 번째 I는 인디비주얼 개별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LMCI와 U는 Y 평균값에 대한 신뢰 구간이고 LICI와 UICI 언더바는 개별값에 대한 예측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의 결과는 매출액 자료에서 독립변수의 각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예측값 등의 출력 결과. 예측값이 뭐라고요? PRE 언더바 Y 햇이죠. 그러니까 레지듀얼은 뭐예요? YI 230 빼기 예측값 Y 햇 208.5350으로 하니까 21.4649 이런 값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값도 보면 우리가 모형식이 Y에서는 32.85 플러스 15.97 곱하기 X값이 얼마예요? 광고비가 11이죠. 하면 208.535가 거기에 여러분들 PRE 언더바 1에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신뢰 구간과 개별값에 대한 예측 구간이 거기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SPSS로 수행했을 때 그 결과를 해석, 첫 번째 예측식 구하는 것, 두 번째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T검정 보는 것, 세 번째 모형의 설명력 R제곱 보는 것, 네 번째 분산 분석부에서 모형의 유형성 검정, F검정 결과 보는 것,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모형의 가정에 대한 몇 가지 잔차들과 예측값 신뢰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7주차 강의 내용이었습니다.